네, 관련 내용과 함께 북한 내부 소식 김금혁 전 보훈부 장관 부장관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보셨지만 12일 만에 또 기순이 됐는데 이 네. 전방 지역에서 탈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 방금 리포트도 그렇고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해당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던 점은요. 지금 그 하사라고 추정되는 그 예. 20대 그 북한 남성분이 넘어오신 지역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해당 지역에 그 군인들의 그 탈북을 막기 위해서 대량의 지뢰를 매설했던 지역이거든요. 정말 뭐 우리 정보 당국이 추측하기로는 약 수천 발에서 수만 발의 지뢰가 해당 지역에 깔려 있는 오.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 병사가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 군이 이제 북한에서부터 추적을 해서 쭉 봤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봤는데 마치 오솔길을 따라서 걸어오신 이 분이 길을 아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면서 잘 무사히 남한까지 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놀라웠고요. 네. 아마 추측컨대 그분은 그 지뢰 매설 작업에 동원된 병사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지뢰 매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지뢰가 없고 또 어디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지 그런 사실들을 좀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장병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좀 알아낼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 네. 20대입니다. 20대 하사. 근데 이 하사면 좀 젊으면 가족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북한에 네. 어떻게 넘어오게 됐는지 그런 위험 부담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네네. 가족들에 대한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은? 보통 어떤 사람이 탈북을 결심을 할 때에는 어떤 순식간에 어떤 뭐 결심으로서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예. 한 장기간에 걸쳐 고민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탈북을 했을 때 남아있을 가족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가족의 입을 피해 때문에 결국 고민 끝에 탈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하지만 이번 병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자유 대한민국에 오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 6개월 전부터 최소 6개월 전부터 탈북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또 최근에 우리가 그 전방 지역의 북한 병사들을 상대로 대북 방송 그 대북 라디오를 틀지 않았습니까? 예, 대북 라디오 확성기를. 확성기. 네,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트리거가 돼서 어. 그 탈북을 하는데 이제 결심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이 지역에도 확성기, 대북 확성기를 틀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 대북 확성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쪽이신가 봐요. 네, 저는 대북 확성기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그 한강 하구에서 그 북한 남성분이 넘어오신 지 약 열흘밖에 되지 않은 12일이라고 합니다. 그쵸, 한 12일만. 12일 정도 약 보름이 좀 안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간 동안에 또 다른 탈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연쇄 탈북의 어떤 징조로 볼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두 분이 다 젊은 남성이라는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을 때에는 지금 대북 방송이라든가 대북 확성기가 이제 그 북한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정보를 들여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확성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목소리 제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 번 실시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천천히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튕기지 말고 내게 다가올래 소원을 말해봐 I'm dreaming for your boy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둘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네, 원래 뭐 손을 말해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노래들이 대북 확성기로 북한에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귀순한 북한 병사 뭐 하사라고 하는데 20대 아닙니까? 네. MZ 세대입니다. 북한으로 네, 봐도 네. MZ 세대인데 이 MZ 세대들한테 이런 노래들 대북 확성기 내용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대 때부터 북한에서 몰래 뭐 남한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노래들을 이제 거의 데일리처럼 듣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한국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저기 확성기에서 나오는 노래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학생 시절 때 듣던 노래들은 대부분 다 통제 하에 듣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군대를 나와 보니 이제는 어떤 통제가 없이 이제 그냥 들린단 말이죠. 잘 들리고 있다. 그렇죠. 그거를 뭐 북한이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강제적으로 24시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그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라든가 혹은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그것을 조금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대북 확성기를 들으면서 예. 훨씬 더 이제 증폭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뭐 북군 내부에서 어떤 상황도 있을 테고 경제난도 북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종합적인 뭐 민심 변화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귀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어떤 그분들의 귀순이라는 것이 단지 뭐 노래 몇 곡 들었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아마 오랫동안 북한 체제 내부에서 쌓인 불만이 이제 누적되다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터져 나온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가능했다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사실상 북한의 식량난이라든가 뭐 환율이라든가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나아진 바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는데 왜 식량난이 이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냐, 왜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냐, 혹은 작년에 리포트를 보면은 작년에서 지금 북한의 환율이 약 3배에서 4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하고 네. 그 쌀의 물가 같은 것도 2배 혹은 뭐 어떤 지역은 4배까지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 모든 책임이 결국은 북한 당국에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북한 당국에게 우리 북한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장마 때문에 수해까지 굉장히 잇고 있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애민 그리고 인민 친화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보니까 뭐 아이들이 공개가 됐는데 예전에 좀 아이들이 살찐 아이들이 보였다면은 이번엔 보면 굉장히 왜소하다 못해 좀 삐쩍 마른 아이들도 네. 굉장히 보여서 네.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의도치 않게 연출된 겁니까? 아니면 뭐 이거를 의도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의도치 않게 북한의 어떤 그 난맥상에 또다시 노출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그 벤츠를 끌고 왔을 때 사진 기억나십니까? 예. 사실 그 사진도 의도치 않게 노출이 되었다가 이제 그 김정은의 그 애민이라는 어떤 그 행보가 상당히 가식적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결국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애들을 뭐 평양으로 초대를 해서 뭐 연회도 베풀어주고 여러 가지 등등의 그 애민 행보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결국 그 영상에 등장한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키도 상당히 작고요. 그리고 굉장히 왜소하고 혈색이라든가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가지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봤을 때 네. 종합적으로 지금 북한의 어린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가 한 번에 다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애민 행보를 보여주려고 영상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북한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노출하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수재민들 뭐 북한 주민이긴 하지만 뭐 김정은을 떠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수재민들 상황도 들으신 거 있습니까? 심각하다고 보도상으로는 보이던데. 매우 심각합니다. 일단은 그 수재민들에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보급품들이 지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 천막 같은 곳에서 대부분 살고 있는데 네. 그 임시 천막이라는 것이 결국 그냥 맨 땅 위에 천을 깔고 대충 비나 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천막을 만든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근데 대규모 뭐 천막촌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예, 하지만 뭐 그 안에 냉방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토병이 다시 그 안에서 번지고 있다라는 소문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또 이제 그 동원 나온 그 30만 명의 청년 돌격대들이 또 인가를 습격을 해서 뭐 훔치는 사례도 발생을 저희가 하고. 지난번에 전해드렸죠. 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난맥상이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 최근에도 고인께 위성에서 보는 지금 텐트촌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아마 제가 보도가 된 걸로 예. 어제 오늘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질책을 했죠. 간부들에게 왜 이 제대로 못 하고 있느냐, 미리미리 대비를 하라고 했는데 왜 못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그 책임을 간부들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이 자주 반복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예.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의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뭐 의도치 않게 뭐 야윈 아이들이 지금 노출됐다고 예. 했는데 이것도 뭐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 북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남한식 표현을 최근에 좀 썼다라고 네, 해서 그렇습니다.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남한 방송과 기사를 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좀 뭐 다른 속내가 있는 건가?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얼마 전은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그 북한의 인터넷 트래픽을 조사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자주 사용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 정보 당국에서 드러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데 자기 이름을 쳐보기도 하고 뭐 본인의 보니까 지금도 화면 나오지만 뭐 인민을 주민 뭐 그렇죠.
노인을 어르신, 뭐 TV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누구보다 한국식 표현에 익숙할 겁니다. 한국 기사를 매일 보기 때문에 지금 아하. 보시면 그 원래 북한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인민이거든요. 네, 저희도 우리가 잘 알지 익숙합니다, 않습니까? 사실. 예. 예. 하지만 이제 주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주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북한 주민들을 지칭할 때 북한 주민이라고 표현하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저는 북한에 살면서 어르신이라는 단어 그렇게 자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뭐 험지 이런 말을 씁니다. 네. 험지라는 말 저는 북한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쓴 적 없고요. 어. 한국에 와서 아 험지가 어려운 곳이구나를 네. 뜻하는 단어인 거 뭐 정치에서도 알았는데요. 저희 쓰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뭐 선거도 없는 북한에서 험지라는 단어가 쓰일 일이 없겠죠. 어허. 등등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사실은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평양 문화보호법을 만들어서 남한 말투라든가 뭐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오빠 그렇게 이런 것도 못 쓰게 하고요. 그렇죠. 예. 엄청 통제를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본인만 아는 그런 남한식 표현들을 이렇게 주구장창 그렇군요. 쓰고 있는 것이죠. 주민들은 정작 저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자, 며칠 전 나온 소식인데 이 북한이 일명 이 시스루 스타일과 예. 수탉머리 금지령을 내렸다라고 네.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딸 지금 주해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그 김정은 체제의 그 내로남불 양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도 주민들에게는 본인이 쓰지 말라고 남한 말투 쓰지 말라고 해서 본인은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저 김주혜 딸이죠. 김주혜가 입고 나왔던 그 옷이 시스루 옷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루라는 것이 여름에 좀 입기 편하죠. 뭐 속이 좀 비치는 옷. 네, 이렇게 속이 되어 비치기도 있죠. 하거니와 바람도 잘 통하기 때문에 좀 그런 통풍 효과도 있고요. 하지만 속이 비친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시스루 옷을 입지 말 때 대한 어떤 영상 강의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수탉머리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수탉머리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머리를 뒤로 묶어서 마치 현성월 위원장, 현성월 그 지금 나온 부부장이 오른쪽 사진이요. 예, 하고 있는 것처럼 또 현성월이나 김주혜가 헤어스타일이 비슷하죠. 네. 저게 지금 아마 북한 지도부 내에서는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인가 봅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저런 수탉머리는 이제 뭐 자본주의 문화 양식이기 때문에 오. 철저히 배척해야 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머리 스타일까지. 반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니 위원장님의 딸도 저러고 다니는데 네. 우리라고 왜 못하냐 라는 식의 그 공개적인 반발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북한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자, 북한 기순 내용, 배경 그리고 북한 내부 상황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